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외국계 반도체 회사에서 이제 인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한 12년 가까이 이제 인사 쪽 업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3040의 고민, 이직, 뭐 이거 되게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앞으로 뭐 3년, 5년, 10년 이 일을 내가 계속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내 무기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직무인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다른 팀으로 가든가 네. 아니면은 그때 이제 자격증을 좀 공부를 해서 커리어를 전환을 하든가 네, 아니면 이직을 하든가 그런 게 좋습니다. 네. 주니어 때부터 내가 좀 어떤 무기를 만들지를 고민을 해보고 내가 이 안에서 정말 내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일들을 직접 찾아서 해보고 그런 것들을 내 나중에 경력 기술서나 이런 거에 써서 면접 때도 얘기할 수 있으면은 이직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3040이 이직을 하기에는 제일 좋은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이때가 지금 이직을 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 소위 이제 국내 좋은 대기업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되게 취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만족해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아무 무기 없는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뭐 제너럴리스트로서 그냥 거기 그냥 이제 버티다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야 되는 그런 날이 오고 다른 데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기적으로 본인의 이력서를 한 번씩 업데이트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뭐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그냥 앉아가지고 한 하루 정도 그냥 내가 지난 2년 동안 무슨 프로젝트를 했지? 경력 기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갑자기 이직 준비하면서 정리할 때보다는 훨씬 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거든요. 지금 새롭게 자격증을 딴다고 하더라도 써먹어본 적이 없으면 이직하는데 도움은 거의 안 돼요. 뭐 외국계는 뭐 영어를 기본 언어로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 공부는 평소에 뭐 미드라도 보면서 이렇게 단어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문장 따라하기라도 하면은 면접 같은 거 볼 때 꼭 영어 질문 한두 개씩은 하거든요. 그런 거 좀 대비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경력치 뽑을 때 이력서 말고 직무 관련 테스트도 따로 하나요? 뭐 그거는 직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직무마다 다른 것 같고 뭐 작은 케이스 스터디를 주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 뭐 저희 회사도 엔지니어들 이렇게 뽑을 때 어떤 케이스를 던져주고 이거에 대한 막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준비해서 발표를 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직무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질문들이 어쨌든 면접을 볼 때도 정말 직무 관련된 직무들을 제일 많이 하고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동종 업계가 아니더라도 이게 직무 관련 경력이 있다면 외국계로 이직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특히 그 이공계 전문 직무가 아니면은 근본이 되는 직무 자체가 같으면은 이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품질 관리라는 직무거나 아니면 뭐 재무, 뭐 인사 이런 경우도 그 일 자체가 그 산업이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매니징이나 뭐 저는 인사팀인데 저희 팀에 보면은 저희는 반도체 쪽이지만 뭐 자동차 회사에서 있던 분들도 있고 그런 소비재 회사에 있던 분들도 있고 이 동종 업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유관 업무를 많이 해봤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아예 다른 업계에서 오는 거를 더 선호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예 다른 시각에서 또 이 일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계 대기업에서 경력직을 받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팩터가 뭔가요? 3년차를 받을 때의 팩터와 그리고 10년차를 받으실 때의 팩터가 다를 거라 생각되는데요. 뭐 10년차 정도 됐다 그러면은 요구되어지는 역량이 되게 뚜렷합니다.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력은 이거다 라는 요구사항들이 되게 명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도 네노라는 국내 대기업에서 네. 10년씩 일을 한 사람들 네. 아니면 그 이상 일을 한 사람들이 지원을 할 때도 있는데 네네. 약간 제너럴리스트로서 성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면접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그 직무에 대한 깊이나 경험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면접 때 다 드러나요. 네. 뭔가 A부터 Z까지를 물어보면은 뭔가 B나 C 정도까지만 해봤고 네. 그 이상의 업무들은 본인이 안 했거나 아니면은 뭐 외부 대행사가 했거나 네. 외주를 맡겨서 그냥 해서 본인은 그냥 외주 관리만 했다든가 뭐 이런 그 경험들밖에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10년차 네. 국내 대기업 출신보다는 네. 뭐 한 7, 8년 차 네. 뭐 외국계나 네. 아니면은 정말 대행사에서 모든 일을 해봤던 그런 사람들을 네. 더 선호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시니어 레벨에서의 뽑을 때의 어떤 기준인 거고 뭐 3년 차 정도 됐으면 사실 본인이 이제 지원한 직무 관련해가지고 최소한 네. 일정 수준의 경험이 있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포텐셜을 좀 많이 봅니다. 3년 차는? 2, 3년 차 정도 되면. 네. 저 친구 중에 국내 굴지의 기업인데요. 만약에 영업에서 한 5년 정도 일했고 부서를 바꿔가지고 3년 정도 마케팅에서 일을 했는데요. 외국계 기업을 좀 가고 싶다면 막 10년 정도 경력이 됐으면은 본인이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나 내가 어필할 수 있고 네. 내가 다른 회사 다닌 10년 차 직원이랑 비교했을 때 네. 무엇을 무기로 삼고 얘기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네네. 10년을 했어요. 근데 영업을 10년을 했을 때 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 내가 10년 동안 관리해온 고객사들이 있고 네. 그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내가 다른 회사로 갔을 때도 네. 나에게 이제 계속 일을 맡긴다든가 네. 이러면 되게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내가 정말 그런 영업력이 좋고 네. 그런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서 내가 아예 다른 분야를 가더라도 네. 새로운 어카운트를 뚫고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자신이 있다 네. 라는 걸 어필할 수 있다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내가 단순하게 뭐 영업 관리만 했어 영업 관리하면서 그냥 영업 관리 실적 결과만 정리해가지고 보고서 만드는 일만 10년을 해왔다? 그러면은 그 일을 2, 3년 한 사람과 10년 한 사람이랑 창출할 수 있는 그 밸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10년 경력된 사람을 뽑을까? 네.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 내가 그냥 마케팅 팀에서 그냥 대행사 프로젝트 관리만 해왔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실제 그런 뭐 제품 기획부터 뭐 홍보 이런 것을 시작부터 끝단까지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뭐 외국계에 가서도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국계에서 원하는 그런 역량이 없는 거죠, 경험이. 네.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친구한테도 네. 본인이 만약에 10년 동안 일을 했을 때의 그런 네.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네. 무기가 없다. 그러면 그냥 지금 회사에서 존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존버하는 게. 존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들었지 내 친구야. 정치하자. 안 되겠다. 야, 존버. You're like a song that I sing in the morning on a perfect holiday. You're like the warmth of the sun on my skin when clouds look gray.